자,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이번에는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리수의 곱셈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부호에 따라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한다. 즉, 플러스와 플러스가 곱해지면 결과는 플러스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져도 결과는 플러스다. 이렇게 됩니다. 그 부호는 그렇고, 그 다음에 숫자는 그 절대값을 그냥 곱해서 부호를 붙여주면 된다. 이런 거죠. 자, 부호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면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한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곱은 마이너스. 바꿔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도 마이너스다. 그런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요. 플러스는 그대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는 뒤집는 겁니다. 그럼 뒤집는 거를 한번 하고 다시 뒤집으면 제자리죠.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이면 한 번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뒤집혀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수의 곱이 아니라 세 개, 네 개를 곱하더라도 마이너스의 개수, 즉 음수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짝수개가 되면은 두 개든 네 개든 여섯 개든 짝수개가 되면 뒤집고 해가지고 제자리로 오니까 결과는 양수가 돼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가 곱했을 때 홀수개를 곱하게 되면 결과는 마이너스다. 이 플러스의 개수는 짝수개든 홀수개든 관계가 없습니다. 몇 개든지 상관없이 마이너스의 개수, 즉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전체적으로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면은 전체적으로 양수, 즉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어떤 수와 0의 곱은 항상 0이다. 즉 a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a도 0이고, 이 곱셈도 사실은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바꿔서 곱해도 차이가 없죠. 그리고 1과 0을 곱하든 100과 0을 곱하든 하여튼 0과 곱하면 다 0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죠. 다음을 계산하라. 플러스와 플러스 양수 두 개 곱했으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양수고, 그 다음에 절대값 4 곱하기 하니까 이건 8이다. 플러스 8. 플러스는 생략해도 좋겠죠. 이런 식입니다. 3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자, 분수와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돼요?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12, 그 다음에 36 이렇게 36분의 12 이렇게 되지만, 요거는 약분해서 3분의 1 되죠. 물론 여기서 이 부호는 일단 정해놓고 여기 있는 분자와 여기 있는 분모끼리 이렇게 약분해서 먼저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2번, 4번 비슷한 문제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죠. 자, 두 번째 곱셈의 계산 법칙에서 그걸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세수 ABC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성립한다. 덧셈과 마찬가지로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곱해도 결과는 같다. 결합 법칙도 역시 성립합니다. 덧셈과 마찬가지로 3개 이상 곱했을 때 앞에 거 2개 먼저 하나, 뒤에 거 2개 먼저 하나, 결과는 같다. 물론 나눗셈의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교환 결합 법칙 성립하지 않죠. 덧셈하고 곱셈이 그러니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성립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참고 보니까 세수의 곱셈에서 이거와 요거는 결과 같기 때문에 보통 괄호를 쓰지 않고 나타낸다. 이 괄호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계산해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뭘 먼저 계산하는지 관계없으니까 그냥 안 쓰는 게 더 맞으면 편한 거죠. 그 다음에 세수 이상의 곱셈, 여기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부호를 먼저 결정하는데 이때 곱해진 음수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개이면 플러스가 된다. 왜? 마이너스라는 게 뭔가 뒤집는 개념이다. 플러스는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는 뒤집는 개념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몇 개가 되든 관계없지만 마이너스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전체 결과값의 부호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숫자를 곱할 때는 이 마이너스의 개수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처럼 이제 마이너스가 2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들만 절대값으로 곱하면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가 3개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확인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계산 과정에서 네모안의 알만수를 써놓고 기억 니은에 이용된 곱셈의 계산 법칙을 각각 구해라. 자, 앞에서 뭐 덧셈에서 비슷한 문제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랑 아래를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25하고 마이너스 7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7이 들어가고 기억에 들어간 건 뭡니까? 이건 교환 법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된 거는 뭐야? 이거를 앞에 걸로 곱하나 먼저 곱하나 뒤에 걸 먼저 곱하나 상관없다. 그래서 뒤에 걸 먼저 곱했죠. 이건 말하자면 이제 결합 법칙이 되겠죠. 그럼 이건 그대로 이제 위에 거 갖다 쓰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25하고 4하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0이죠. 이거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써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700이죠. 되겠습니까? 예. 자, 물론 여기서 이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고요. 여기 이제 괄호를 쳤는데 이 괄호를 안 치면 곱하기 빼기 뭐 이렇게 부호가 겹치니까 이런 경우에 좀 괄호를 쳐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3번은 거듭제곱의 계산인데요.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같은 수를 거듭해서 계속 곱해나가는 것을 말하죠. 거듭제곱의 계산에서의 부호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양수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양수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플러스 2를 두 번 곱했다 이 말이죠. 플러스 2 제곱이라는 건 두 번 곱했다. 그러면 4가 되고, 이거는 세 번 곱한 거죠. 8이 되고. 양수는 계속 양수를 거듭해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도 플러스 양수가 되죠. 근데 음수를 거듭 제곱할 때는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총 몇 개냐 그거를 세야 돼요. 그래서 이 지수란 건 이제 위에 있는 조그만 수를 얘기하죠. 몇 번 곱하냐는 그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짝수이면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그것이 홀수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죠? 왜냐면 짝수개가 곱해지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거 이제 마이너스 2의 3승 이렇게 읽어요. 승이라는 게 곱셈이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2의 3승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3개니까 홀수개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지. 자, 여기서 주의. 마이너스 2의 제곱과 마이너스 2제곱을 혼동하지 않다는다. 이게 뭐냐? 이건 마이너스 2 자체를 두 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건 얼마입니까? 이건 4입니다.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요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제곱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2제곱은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산의 우선순위가 이 마이너스 기호 붙이는 것보다 이 거듭 제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는.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괄호를 꼭 쳐야 되겠죠.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괄호를 치는 것과 안 치는 거 구분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표로 이게 정리해 놓은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금방 아시겠죠? 양수는 뭐 홀수 짝수 관계없이 무조건 양수가 되고 결과값이, 음수는 지수가 짝수일 때는 양수가 되고 지수가 홀수일 때는 음수가 된다. 확인 문제 보죠. 자, 다음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뭐 다 해볼 거 없고 3번하고 5번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전체를 세제곱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계산한 게 얼마입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지? 거기다 다시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되나? 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1이 됩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지는 거지. 그죠? 여기 짝수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고 9분의 4가 되겠죠. 플러스 9분의 4. 분모끼리 분자끼리.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개념 4번으로 갑시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다 해보셔야 돼요. 넘어가기 전에. 자, 개념 4번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는 나왔지 않았나 모르겠네. 세수 ABC에 대해서 이런 것이 성립한다. 이게 뭡니까? B하고 C하고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곱한 것은 A와 B를 먼저 곱하고 A와 C를 또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러면 이게 분배를 해준 거죠. 나눠서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서 분배를 해도 됩니다. 이 곱셈이 원래 그 덧셈보다 그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니까 먼저 계산해야 되죠. 하지만 괄호가 있을 땐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B 플러스 C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곱해야 하지만 괄호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분배를 해줘서 요 곱셈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결과들을 더해줘도 이 결과가 같다.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큰 수의 곱셈이나 덧셈과 곱셈이 섞인 식의 계산에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편리하다.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쫙 풀어놔 줘야 그 다음 계산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은 이렇게 뭐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3 같은 걸 100과 3으로 이렇게 딱 두 개 합으로 한 다음에 12를 밖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훨씬 이제 좀 간편해지는 거죠. 얘를 세로 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처럼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식 이걸 가지고 이게 오른쪽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왼쪽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 곱하기 b하고 a 곱하기 c하고 더해져 있으면 똑같이 a 곱하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a 곱하기 b 플러스 c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분배 법칙을 거꾸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공통인수로 묶는다 이렇게 말해요. 공통인수로 묶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하면 이제 공통인수로 묶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12 곱하기 9.8하고 12 곱하기 0.2하고 12가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공통인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12로 묶어서 9.8 플러스 0.2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게 딱 10이 되니까 계산이 간단하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이렇게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분배 법칙을 꼭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계산이 된다는 걸 이제 한번 보여준 거고요. 분배 법칙은 사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공통인수를 묶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풀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의 식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놔라. 15 곱하기 104를 했는데 이거는 104를 100 더하기 4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분배를 해서 곱해준 거죠. 15 곱하기 100과 15 곱하기 4겠죠. 그럼 15 곱하기 100은 1500으로 계산하면 되고 15 곱하기 4는 60 그죠? 그러면은 156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거 같은 경우는 뭐죠? 37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63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이 더해져 있죠. 그러니까 연산의 우선수니까 요거 먼저 계산하고 요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해줘야 돼요. 절대로 얘네들을 먼저 더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알죠?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똑같이 여기 곱해져 있잖아.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로 묶은 겁니다. 앞으로 묶어내지 않고 뒤로 묶어낸 거죠. 마이너스 5분의 1을 뒤로 묶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 63 있으니까 이거 37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2하고 이렇게 분배 또 2하고 이렇게 분배하면 요거대로 되겠죠. 뭐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묶어내면 37과 63의 합이 얼마입니까? 딱 10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계산이 좀 편해지겠죠? 얼마입니까? 이건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어렵지 않죠? 네. 자, 내용 여기까지고요. 유형 문제 연습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 1, 2번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3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계산을 해라. 세수 이상 곱셈인데 2번만 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면 지금 세수의 곱인데 마이너스, 즉 음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다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3개니까 이 결과값도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뒤집는 거 3번 하면은 결국 뒤집힌다 이거지. 한 번 더 뒤집으면 이제 제자리 되겠지만.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분수, 소수 분수예요. 이런 경우에는 분수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수든지 다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수를 다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2학년 때 자세히 할 건데, 그래서 분수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8분의 3 이거는 다 이 마이너스 부호는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것들만 따로따로 그 절대값을 곱한다 그랬지. 6분의 1. 그 다음에 7.2는 뭐야? 이건 10분의 72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8분의 3. 일단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약분을 하죠. 어떻게 약분하면 됩니까?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좋지 않겠어요? 6하고 72하고 딱 나눠지잖아요. 72가 6의 배수니까. 그래서 12죠. 이건 이렇게. 그 다음에 12하고 10하고도 또 나눠지죠. 얘는 2로 나눠서 여긴 5고 얘는 6이고. 그 다음에 또 6하고 8도 또 2로 나눠지네. 그럼 얘는 결국 3, 얘는 4. 자, 더 나눠지는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주고 분모는 1, 5, 4니까 20이 되고, 그죠? 분자는 1, 3, 3이니까 9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0분의 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3번 해보시고 옆에 유제들도 다 한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자, 유형 4번입니다.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은, 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음수를 홀수번 곱했으니까 결과가 일단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7이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의 101승 101제곱이니까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 다시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그건 뭐야? 이건 플러스 1이라 그랬지. 그죠? 마이너스 두 개 붙으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건 마이너스 먼저 붙이면 안 되고, 이거는 괄호가 여기 있고 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제곱을 해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16분의 9가 됩니다.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6분의 9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세제곱이니까 이건 뭐야? 마이너스를 3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3분의 1의 세제곱은 27분의 1이니까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27분의 1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5번이 맞겠네. 얘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의 제곱을 하면요, 이게 지금 짝수니까 음수를 짝수번 거듭 제곱했으니까 9분의 25가 돼요. 양수가 됩니다. 플러스가 돼요.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마이너스 9분의 25지. 그죠? 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건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 보 붙이는 거 우스워 보이지만 고등학생들도 자주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할 때마다 좀 신경을 써서 하세요. 대충 넘기지 말고. 옆에 유제들 다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갑시다. 자, 분배 법칙. 세 유리수 ABC에 대해서 A 곱하기 B는 4고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16일 때 A 곱하기 C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건 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값도 역시 16일 거다. 근데 A 곱하기 B가 지금 4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4에다가 뭐를 더하면 16이 되냐 했을 때 얘는 12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게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A 곱하기 C. 그래서 답은 12다. 이렇게 뭐 구할 수 있겠죠. 이건 문제가 좀 쉽네요. 자, 유지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6번. 다음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이다. 기억 니은이 알맞은 수를 써라. 자, 요 계산을 할 때 지금 보니까 57하고 마이너스 17하고 두 개를 더했다. 그럼 2분의 3이 지금 둘이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공통인수 2분의 3으로 이걸 묶은 거죠. 그래서 여기 2분의 3이 기억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57하고 마이너스 17하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플러스가 되니까 40이 되는 게 맞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그냥 2분의 3 그대로 한 번 더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분의 3 곱하기 40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40이란 게 당연히 1분의 40이니까 이렇게 먼저 약분하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걸 곱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럼 얼마야? 답은 60이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건 60.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옆에 있는 문제들 해보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이제 나눗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